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못 나왔고 오늘 밥 먹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후레쉬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었네요. 요즘 건망증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참. 그리고 이 마이크를 어댑터가 있어서 그런가 잡음이 디릭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10분 해보고 그냥 마이크 없이 하는 걸로 해서 그 마이크 점검을 좀 해볼게요. 어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치과 그 크라운은 아니고 그 더 씌우는 거 있는데 잘못했으면 신경치료하면 크라운을 해야 되잖아요. 크라운이 그거 치아를 완전히 덮어 씌우는 걸 하거든요. 그 본래 치아를 깎아가지고. 근데 그 의사가 상당히 미국서 의사 하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로데오 거리 압구정 거기서 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좀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아니 잘한 것 같더라고요. 꼼꼼하게 일단은 거기 건물 2층에서 하는데 그 비싼 땅에서 뭐 자기 건물인지 아니면 하여튼 2층에서 그 치과에서 치료받고 왔는데 저번에 한번 가다가 여기 사랑니 충치 걸린 거 거기서 빼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분당선 타고 가가지고 36개인가 8개 서서 갔더니 그 뒤에 엉덩이 히프가 또 가다가 옛날에 회사 다닐 생각하고 회사 다닐 때는 서서 이렇게 뒤꿈치 들기 운동하고 그러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냥 뒤꿈치 들기 하고 한 발로 서기 하고 막 그러고 갔더니 히프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 놀랬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호선 타고 가가지고 급행 타고 가지고 어제는 그로디지탈이죠. 거기서 그로디지탈이 맞나? 가산디지털 가산디지털역에서 갈아타가지고 7호선 타고 나서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분당선 타가지고 갔습니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분이 잘 하더라고요. 저번에 몇 년 전에 한 5, 6년, 한 5년? 5년이니까 10년 전에 동네 치과에서 했는데 그때 충치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충치 제거가 좀 했나 봐요. 그대로 놔두고 해가지고 그게 검정색으로 이제 그게 충치가 가더라고, 막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스케일링 할 때 왜 검냐 그러니까 원래 이빨 색이 검다나는 못지않나 그렇게 그냥 변명하기래 그런가 했더니 동네에 이제 두 번째 젊은 새로 개업한 치과에서는 그걸 뽑으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그게 상하로 움직인다는. 어떻게 이빨이 상하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치과에서는 압구정 그 치과에서는 이제 해보고 안 되면 신경치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비싸게는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근데 의사가 충치 뺄 때도 사랑니 뺄 때도 그렇고 상당히 꼼꼼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니 빼고 나서도 잇몸뼈에 있는 충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딱딱 긁어가지고 다 제거를 해주더라고요.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윗 어금니 더 씌우기 한 것도 인레이라고 그걸로 했는데 잘 갈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절묘하게 신경치료 안 하고 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호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다행히 제가 그 동네 치과에서
오래된 단골 치과에서 그 잇몸 치료를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서 거기에 잇몸을 벌려가지고 좀 긁어내고 이렇게 꿰매가지고 좀 치료를 해줬어요. 그 의사가 고맙게도 동네 의사가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충치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한 거짓말 아니고 한 10번 정도 물어봤어요. 아프냐고 갉아내면서. 아프면은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내가 봐도 아프지는 전혀 않더라고요. 단지 제가 예민해가지고 그 치과에서 물 빨아들인 거 있잖아요. 그걸 간호사들이 목젖 있는 대로 되면은 내가 욕지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목적으로 되지 말아달라. 그냥 목적으로 가까이 되면 제가 욕지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행히 잘 돼가지고 잘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지. 솔직히 좀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꼼꼼하게 잘해주니까. 확실히 조금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그 의사보다는. 그 동네 의사분은 전남대인가 어디 나온 것 같은데, 어디 나왔다고 하지도 않는데 말투가 전라도 말씀인 거 보니까 전남대 아니면 조선대 뭐 이런 데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 전북대는 아닐 거고. 전라북도는 말이 좀 늘어지거든요. 충청도 같이. 그러진 않은 것 같고. 오늘 후레쉬도 가져와야 되는데, 후레쉬 안 가져왔네. 일단은 제가 뭐 지직지직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빼고 오늘 해볼게요. 네, 그냥 마이크 없이 그냥 목소리로 할게요. 저번에 이틀 전에 올린 동영상 있었는데 그거 이제 조금 막 제가 조금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정부 비판 지금 그 환율 협상에 관해서 내가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거든요. 그런데 막 공무원들 또 뭐 조사한다 그러고 막 하니까 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요즘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면요. IQ 뭐 200 몇인가 됐는 그 천재 그분이 뭐 미국으로 이민인가 망명인가 신청했다잖아요.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오늘 잠깐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 한국이 사회주의적으로 너무 가서 좀 못 견디겠다 그래서 뭐 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은 뭐 머리도 좋으니까 더 잘 알겠죠. 그 확실한 판단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그 계엄 찬성한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징계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찾아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다 회수해가지고 포렌식을 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그 스마트폰에 카톡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옛날 동창하고 얘기한 것도 있을 거고, 별 얘기가 다 있을 텐데 그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생활 완전 침해잖아요. 75만 명한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면 난리 부르스가 났을 거예요. 뭐 공무원 노조도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 노조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아무 얘기 안 하겠어요? 자기 편은 아무 상관없고 자기 반대편들 이번에 싸그리 그냥 쳐내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안 됐다 그런 얘기 대화했으면 징계 준대요. 스마트폰 안 내면 직무대기 한다나 발령대기를 내버린다나 어쩐다나 직위해제를 해버린다나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나 중국도 이 정도는 안 할 것 같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내란 처리 어쩌고 한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파들만 자기 지지자들만 남겨놓고 싹 다 이제 처리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 하기가 쉽거든요. 다음 단계 재판도 많이 걸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참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원래 공산국가나 뭐 이런 데는 원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몸 사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말은 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 다면은 일반 국민들이겠지. 공무원 다면은 순서대로 한다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쭉쭉.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고 일어날 사람들은 노동조합 세력들하고 대학생들밖에 없는데 노조들은 다 자기 편들이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다 그래서 뭐 우파 단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공무원에서. 아, 진짜 우파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나라가 돼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건 조금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비공개로 올렸고 딱 했더니 4사람인가 5사람 봤더라고요. 조회를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러 막 내 얘기 신상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본질 내용 들어오면 진짜 끈질기게 보지 않으면 못 보게.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킬핑 매매를 하잖아요. 오늘도 온종일 했는데 한 가지 기준을 세우면 다른 데서 빵꾸 나고 날마다 이거 한 3개월 내에 3, 4개월 내에는 해결이 돼야 되는 3, 4개월이 아니라 4개월 내에는 4, 5개월 내에는 쇼부가 쳐져야 되는데 이미 한계도 와 있고 이제 진짜 진짜 다부지게 해가지고 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000원 정도 하기도 힘들고 오늘도 배달 나갈까 말까 했는데 배달비도 조금 싸게 나오고 나가면 또 자전거를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맨날 차로 갈 때는 차만 타고 나가면 됐었는데 새벽 2시에도 잠 안 오면 나가보고 그랬거든. 쿠팡 콜이 들어와요. 또 그때는 되게 그럼 뭐 모텔이나 이런 데서 시키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빨리 이 트레이딩에서 매매에서 빨리 쇼부를 봐야 된다 이 생각이 강해요. 좀 옛날에는 그런 게 있는데 내일 다시 오늘 그 잘못된 것 그거 정정하고 좀 액수를 줄이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연금술사라는 책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제가 한 40대쯤인가 50대쯤인가 40대쯤인가 그때 이 책을 발견했거든요. 파울로 코엘료라고 여러분들 유명한 작가 좀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지금도 연금술사라고 이렇게 책 검색으로 나오는데 그 책을 제가 한 5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게 문장이 이제 번역도 잘 돼가지고 시적으로 전개가 돼요. 문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내용도 이렇게 내용이 대충 이제 목동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이제 뭐 이집트에 가는 꿈을 꿨는데 이제 그런 결국은 가게 되고 이제 보물을 찾으러 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흥국적으로 그 보물을
있는 것을 찾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참 그 전개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를 좀 반영한 게 많아요. 이제 그냥 사는 것 사람보다는 어떤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나갈 때 이제 됐구나 하는데 한 4번 정도의 좌절을 겪어요. 이게 뭐 완전히 뭐 모로코가 아니고 어디 탕헤른가 어디 가가지고 그 어디 가나 이제 그 소매치기나 이런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거기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내용도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여행 안내원한테 이제 안내해 준다는 그 이제 소매치기죠. 근데 모르고 이제 그 사람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그 사막을 건너가려면 말하고 낙타하고 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가자. 그걸 구입해야 되니까. 그러고 데리고 가면서 이제 막 보물 단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영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신 팔고 있는 사이에 어느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싸한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 자기 그 돈주머니가 싹 훔쳐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안내원으로 자처했던 그 사람이. 외국에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 소매치기 많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꼭 이렇게 반복되어 나온 게 있는데, 무슨 바람인데 그걸 무슨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무슨 바람 이름이 뭔데, 그 바람이 뭐 불었다 그러면 그런 게 막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 그 여자에 대해서는 2번 나와요. 한 번은 상인 딸을 자기가 목동일 때 상인 딸을 이제 조금 한번 보고, 한 번 본 게 아니라 양털을 깎으러 가면 그 상인 집에 가서 양털을 깎았고, 양털을 아마 그 상인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을 이제 눈여겨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딸하고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 이야기 정일 때는 그 딸하고 어떻게 되나 보다, 뭐 그런 우리 그 프랑스 알퐁스 도우의 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구나 그랬더니 거기서는 안 돼요. 그 상인 딸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는 계속 목동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목동이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한번 꿈 꾸고 나서는 이제 어딘가를 가고 싶다는 것을 계속 그 욕망을 느껴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이제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나 이제 이런 사람 잘 갔다 와라 해갖고 그걸 보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뭔 광경을 묘사를 하냐면, 어디 이제 그 광장에 그 무슨 물건 파는 게 노점 상인가 하는 물건 파는 사람이 나와요. 뭔 물건을 파는, 그 사람이 빵을 파는지 뭐 파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1년 12달 날마다 와서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한 일과가 그거예요. 그걸로 이제 평생을 마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인생을 그냥 그렇게 그 반복하고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암시를 해요. 또 다시 이제 자기가 아마 소매치기 당해서가 그래가지고 그 그릇 가게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릇 가게 주인도 그 사람은 또 다른 꿈을, 이게 그 노점상 하는 그 아저씨는 이제 그 아무런 꿈을 갖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기가 그릇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은 그릇 가게를 잘해주니까 이게 번창을 했어요. 근데 그릇 가게 하는 사람 이제 이슬람 교도잖아요. 대부분 그쪽 사람들은. 근데 그 꿈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 있잖아요. 메카를 순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있나 봐요. 이슬람 교도한테는. 근데 평생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그릇가게 주인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러 가지를 않아요. 왜 그 사람 또 안 가냐면 그걸 만약에 마지막 그 꿈이고 희망인데 그걸 갔다 오면 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자기는 평생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메카를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오직 그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성취를 해버리면 너무 인생이 혐오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직접 메카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한 노점상 사람은 꿈이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360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릇가게 주인은 그 꿈을 두려워가지고 이제 실현을 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실현으로 나가는 거지. 실행을 하러. 그래가지고 그릇가게에서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있어주기를 주인이 바랐는데 이 사람은 결국 자기 그 꿈이 있으니까 이제 그 돈을 이제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아프리카하고 그 스페인하고 아니 포르투갈인가 스페인하고 그 사이에 그 지중해 대륙의 기둥이라는 거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 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꿈에 이집트 그 피라미드가 암시되고 거기서 보물을 찾는 그런 암시하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났던 거예요.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한 번은 여행자 안내원한테 사기당하고 또 한 번은 하여튼 뭐 가보면 여긴가 아닌가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번 정도의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절정의 순간에서는 이제 진심으로 이게 절망의 눈물을 뿌려요. 이렇게 그 피라미드 쪽으로 이제 그걸 찾아가면서 눈물을 뿌려요. 이게 독자들도 공감이 돼요. 그는 진짜 너무 어렵게 했는데 여기 그 진짜 결말이었구나. 좌절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묘사도 잘 해놨어요. 눈물을 이제 뿌려요, 거기다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암시가 그 눈물 그 뿌린 쪽에 이제 모든 걸 다시 포기하고 했을 때 반전이 거기서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아마 그 보물을 파가지고 보물을 파면 보물이 나오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또 연금술사를 만나는데 옛날에 연금술사 많았잖아요. 만났는데 거기서 또 무슨 그 은유적인 표현이 나오냐면 그 연금술사가 뱀이 한 마리 있는데 뱀한테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으니까 뱀이 그 동그라미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 것도 무슨 암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죠. 이따 보면 알겠지만 너무 시적으로 흘러가게 잘 돼 있어요. 알퐁스 도데 별 느낌인데 거기는 이제 그냥 시적으로만 끝났잖아요. 알퐁스 도데의 별은. 근데 이건 완전히 그 꿈을 실현을 해야 되고 꿈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 과정이 너무나 많은 좌절이 있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좌절이 있는데 그 좌절을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꿈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시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글이라 그러나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쓴 글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 반증하는 것 같아요. 반증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오히려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 어느 쪽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술사란 책이 한번 여러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뭐 읽고 싶지도 않고 읽지도 않겠지만 40대만 돼도 뭐 읽어보시면 뭐 20대가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40대에서도 한번 읽어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올로 코엘료인가 이렇게 사람이 칠레 사람인가 우리 사람인데요. 근데 그 보면은 이제 카톨릭 그런 개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개되고 거긴 카톨릭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꿈이 뭔가 희망 마련 목표 있잖아요. 그게 뭔가 어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시적으로 세세하게 진짜 표현을 잘 해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그 책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다른 책같이 목차가 또 자세히 안 나와야 돼요. 목차를 보면 내가 다 기억이 날 텐데 목차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슬쩍 한번 넘겨보다가 나와서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이 나라가 조금 정상화가 빨리 되고 환율도 빨리 안정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제 막차 타신 분들이 조금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식하신 분들이. 근데 뭐 잘 마무리 돼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또 무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미국서 뭐 탄핵이 되니만이 또 그런가 봐요. 거기도 복잡해요 미국도. 누구요? 어린 소녀들 데려다가 무인도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 유력자 재벌들 한 정치인들 데려다가 거기서 인신매매가 아니고 소아성애자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성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장 크게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다. 그 사람 이름 앱스타인인가요? 앱스타인인가 그 사람이. 그래갖고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 죽었잖아요. 이유도 모르게. 별 사람들이 다 연륜설이 있어요. 빌 게이츠 해가지고 하다못해 일론 머스크도 자기한테 제의가 있었네. 자기는 거절했다 그랬다잖아요. 그 정도니 또 찰스 왕세자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도 관련이 돼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영국 왕자 중에 누가 한 사람도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앱스타인인가 사람인데.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하고 지금 팩트 시트 있잖아요. 협정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협의서. 보면은 당사자들이 트럼프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둘이 이렇게 돼 있대요. 미국, 한국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뜻이 우파 유튜브들은 엿먹이려고 한 거다. 어쩌기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아무튼 앞으로 10년 동안은 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2,000원, 심하면 3,000원도 뭐 달러가 갑자기 강세가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지역적인 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경제가 안 좋거나 그러면 2,000원 이상 뭐 3,000원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하잖아요. 뭐 7천조인가 된대요. 7천조인가 700조인가 7천조인가 뭐 7천조겠지. 우리나라면 1년 예산이 600조인가 얼마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협의 관세협정에서 미국한테 투자해야 할 돈이 7천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건국하고 수십 년 동안 빚진 액수보다 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그러면서 이건 너네들 돈 안 주고 투자 안 하면 바로 관세 뭐 25% 뭐 50% 올려버리겠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얘들을 대놓고 내정 간섭을 못하니까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정부를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내부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진짜 친미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핑미로, 관세 협상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국민들은 뭔지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5% 오르면 뭐예요? 그 환율이 5% 올라와 버리면 물가가 5% 올라 버리는데, 그나마 이제 월급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봉급쟁이들은 그에 맞게 올려주니까 됐는데, 뭐 자영업자나 아무 직업도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뭐 5% 올려주지도 못하니까 덤탱이 완전히 쓰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 나라도 정상적인 나라가 돼서 좀 당당하게, 이승만 대통령 같이 좀 당당하게 미국 놈들을 오히려 그냥 딱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정부가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언제 나올지.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요. 1도 뭐 0도 1도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 내에 집에서 앉아서 트레이딩 한다고 앉아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조금 오래 하려고 했더니 좀 날씨가 춥네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연금술사 얘기가 주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중간중간 끼워놓은 얘기고요. 제 얘기도 그렇고. 내일도 내일이나 모레도 나올 때 또 재밌는 얘기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근조근하게 재밌고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